지난 시간에 내분비계에 대해 가지고요 또 좀 더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그죠. 그리고 한의학에는 이제 한방내과가 있고 그 한방내과의 어떤 분야에서 또 신경내과 분야에서 이런 어떤 내분비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이 내분비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 어떤 이제 케미컬 메신저, 뭐 화학 메신저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학 메신저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어떤 각 기관, 세포, 조직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한의학이나 한방내과적인 어떤 관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체 연결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체 연결성을 뭔가 어떤 이제 구성하거나 아니면 조절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화학 물질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조절되는 어떤 세포, 조직 및 신체 기관의 활동들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제 케미컬 메신저 시스템이라고 한번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을 이제 화학 메신저, 케미컬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화학 메신저의 종류는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그 다음에 그러한 물질들 외에도 뭐 측분비 물질, 자가 분비 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6가지의 물질들로 크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최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제 신경세포, 뉴런의 어떤 축사 끝에서 이 시냅스 정션, 시냅스 접합부로 방출이 되는, 그래서 어떤 신경세포의 기능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호르몬은 뭐 어떤 분비샘이나 아니면 특수세포에 의해 가지고 순환하는 혈액으로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 접합부가 아니라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표적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신경 내분비 호르몬은 뭐냐? 이거는 분비샘이나 특수세포가 아니라 신경세포에서 이제 혈액으로 방출되는 그런 어떤 물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인데 혈액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뉴로엔도크린 호르몬이라고 해서 신경 내분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듯 하면서 이제 호르몬의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요, 파라크라인, 오토크라인이라고 하는 세포에 의해 가지고 세포 외액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어 가지고 인접하고 있는 다른 세포에 영향을 줄 때는 측분비 또는 주변 분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파라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분비한 물질에 의해서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경우, 이거를 자가 분비, 그래서 오토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어떤 이 화학 물질에 따라 가지고 세포들끼리 또는 세포 그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제 어떤 이런 감염 에 대해 가지고 막 기사가 나오면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사이토카인이 바로 이 사이토카인인데요. 이제 세포 신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세포에 의해 가지고 그 세포는 주로 이제 면역 세포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특히 그 면역세포 중에서도 이제 백혈구에서 분비가 되는 이런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 활성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백 활성 물질이 어떤 뭐 측분비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가분비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르몬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면역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디포카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이런 어떤 세포 신호 물질들은 우리 몸에 어떤 대사적인 어떤 전체적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발견한 화학 메신저의 종류가 이 정도겠죠.
아직까지 우리 어떤 이제 생명 활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계속 분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호르몬이나 각종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 가지고도 자꾸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100%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할 때에는 우리는 모른다. 이거노라무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체 연결성에 대해서 화학 메신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할에 대해 가지고도 서로의 상호작용이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것과는 다른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한방내과나 아니면 한의학적인 이런 관점 가지고서 바라볼 때는 참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는 뭐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 국소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또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관점과 또 어떤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반대적인 어떤 이제 관점으로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또 전체론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 몸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화학 메신저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연결성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